지난 2017년 1월 민주당 표창원 의원실 주최로 국회의원 회관 1층에서 곧 바이전이란 시국 비판 풍자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프랑스 화가 에두아르 만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해 박근혜 대통령을 나치 상태로 표현한 작품을 전시했다가 거센 비난을 처받았고, 이로 인해 리얼미터 2017년 1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박 대통령 누드 풍자화 전시 논란 파문이 확산되면서 상당폭 하락, 30%대 중반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랬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을 벗긴 전시회를 하려다가 국회 사무처가 전시를 공동 주관한 의원실이 자진 철거 요청에 응하지 않자 8일 밤 직접 철거에 나서면서 결국 9일부터 닷새간 국회의원 회관 2층 로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굿 바이전인 서울 전시회가 무산됐습니다. 굿 바이전은 서울민족예술단체 총연합과 굿바이전시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김승원, 김영배, 김용민, 양이원영, 유정주, 이수진, 장경태, 최강욱, 황운하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민형배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이 공동 주관했습니다. 전시회에는 작가 30여 명의 정치 풍자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었는데요. 전시 작품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작품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의를 탈의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긴 칼을 휘두르는 대형 세로 작품이 전시회 초입에 설치됐으나 철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천공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함께 그려놓고 영화 헤어질 결심을 패러디해 대통령실, 사저 공사, 수의 계약 해먹을 결심이라고 적힌 그림도 있었으나 이 역시 철거됐는데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민주당은 진짜 저질이다. 왜 민주당에서 성범죄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지 알 것 같다라고 비꼬며 대한민국 국민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민주당 하는 짓거리들은 저급한 것들만 작품이랍시고 전시하네. 민주당 국회의원들 수준 좀 높여라. 전시 공동 주관한 것들이 민주당 지지율 하락시키는 주범들. 어쩌다가 민주당이 즉지라고 탄식하며 혀끝을 찼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관련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9년 상반기에 한겨레 간부에게 1억 5천만 원짜리 수표 4장이 흘러간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추가로 약 3억 원이 수표 형태로 건너간 정황도 발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만배 측에서 이 간부 측으로 흘러간 돈이 모두 9억 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대장동 사업을 함께한 남욱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지난 2019년 김만배가 한겨레 기자에게 집을 사주기로 했다면서 자신도 3억 원을 낼 테니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도 각각 3억 원씩 각출하자고 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해당 간부와 김만배 측은 3억 원이 전달된 경위와 이유를 묻는 SBS 질의에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한겨레 신문은 내일 또 사과해야겠어요. 이재명이 10일 검찰에 출석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은 이재명을 겨냥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재명은 죽지 않을 것이고 국민은 다시 촛불을 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무혐의 난 성남FC 사건을 다시 되살려 어떻게든 정적을 제거, 숙청하려는 정권은 오래가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러한 정청래의 헛소리에 네티즌들은 전과 사범 구속하라고 횃불 들어야지라며 개딸들에게 선동하냐고 비꼬았답니다. 그런데 어쩌죠? 이재명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재명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 공소장에서 이재명이 2014년 11월경 성남FC 운영자금을 현금으로 받을 적법한 수단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도 용도 변경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보고 바람이라고 보고서에 직접 썼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해 이재명 방탄을 이미 마련한 터라 실제 이재명이 구속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법치위에 군림하려는 민주당 지지율은 돼지기름 빠지듯 타격을 쳐받을 겁니다. 이제부터 북괴와 관련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39번째 생일을 맞은 북괴레도당 수괴 김정은이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일까요?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8일 수년간 관찰된 김정은의 모습을 근거로 김정은은 술을 먹고 울고 외로움에 시달린다며 새로운 불안 요소가 부상할 수 있다고 관측했으나 이날 텔레그래프는 해당 기사에서 건강 염려증에다 체제 유지에 대한 압박까지 겪는 철권 통치자가 40세가 되면 지금과 다른 도전에 직면할 수 있고 했는데요. 세상 온갖 악행은 다저지르고 살면서 주변은 하나도 못 믿는 김정은. 스스로 감옥에 갇힌 꼬락서니인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왜 이리 사는지 모르겠네요.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에 우리 무인기를 보내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8일 국회 브리핑에서 지난 26일 북한의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고 지시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똑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한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를 따지기 전에 상호 간의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말했는데요. 아니 이 정도면 거의 북괴 대변인 수준인데요. 박성준 야유 양반아, 그럼 무인기로 이미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괴는 분명 정전협정을 위반했으니 9.19 군사합의 따위는 당연히 파기해야 마땅한 거겠지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 역시 이래도 민주당 지지하는 작자들은 뭐냐? 민주당은 남조선 노동당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는데라며 그냥 더불어간척당이 어울리는 이름이었네라고 비꼬았는데요. 신원식 의원 역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도발에 비례성 원칙에 따라 우리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엽기적 망언을 또 쏟아냈다고 비판하면서 민주당을 향해 국민의 생명보다 김정은의 심기 경호를 더 큰 가치로 여기던 문재인 정신을 계승한 정당이다. 따라서 오늘부터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남조선노동당으로 변경한다고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선언하라고 비꼬았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라는 이름을 달고 집권한 문재인 좌익 정권은 역대 다른 정권과 달리 유난히 공산사회주의 국가와 친밀도를 높이려 무진장 애썼는데요. 대표적으로 김정은이 무슨 도발을 해도 직소리조차 못한 종북 근성과 중국이 스스로 소국이라 칭하며 굴욕적인 홀대 취급을 받아도 문재인은 중국과의 경제 부분을 강조하며 끝까지 친중사대주의 외교로 일관했었는데요. 특히 중국이 사사건건 내정 간섭을 하며 경제보복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아도 문재인은 오직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만을 역설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정말 문재인 주장대로 과연 중국이 우리나라 수출 무역에 차지하는 비중이 클까요? 지금 보시는 2022년 한국무역흑자국 발표 사진은 문재인 좌익 정권 주장과 다른 실상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한국의 가장 큰 규모로 무역흑자를 안겨준 국가는 1위 베트남, 2위 미국, 3위 홍콩, 4위 인도, 5위가 싱가포르였고 중국은 22위 순이었습니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탱탱이님, 어려운 형편의 나라의 TV 운영 유지를 위해 몇 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매월 4회 이상 구독료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